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1시에 SNS를 했는데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 그제밤에는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겨냥한 말이냐 해석이 아주 분분했는데 어떻게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글쎄요, 뭐 이거를 또 언론에서 여러 해석들을 내는 것 같고 또 뭐 여의도 바닥에서도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의 뜻이 무엇이다 뭐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이 글 자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사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고뇌와 고심이 깊은지가 저는 이 글 속에서 보이긴 했거든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지만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개혁 대상의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우르면서 가야 되는 대통령으로서의 숙명이 있는 것이고 이 책임이 참 무겁구나라는 게 저는 간접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군가에 대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스스로의 어떤 소회라든지 본인의 어떤 결단, 결심 이런 부분들을 내는 것 같거든요. 특히 국민 통합 그리고 개혁 이게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통합도 시켜야 되고 그 와중에 빠르게 또 골든타임을 늦지 않게 개혁도 완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고충도 많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뭐 어떤 특정인이나 뭐 특정 어떤 정당의 뭐 어떤 뭐 분들, 어떤 세력들을 바로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이 저는 정말 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제밤에 남겼던 그 X에 보면 글을 보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거는 좀 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좀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검찰이 여태까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칼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칼을 빼앗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칼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60하고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헌법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서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였던 이제 성낙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헌법 책에서 그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이원 집정부제적 헌법에 가깝다라고 그런 내용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국회의 힘이 굉장히 강한 헌법이죠. 근데 60하국에 진행되어 가면서 대통령의 힘이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힘이 이제 두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사정권한과 인사권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왜냐하면 공천권도 하나 있었는데 그 공천권이 지금 김건희 특검 이후에 대통령이 공천권에 개입했다가는 이제 다 이후에 정권을 잃은 다음에 이게 처벌받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공천권도 이제 여당 대표에게 사실상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사정권이랑 인사권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사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칼이 검찰입니다. 근데 그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찰에게 언젠간 경찰도 준비가 돼서 검찰 정도의 수사력을 갖추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특수수사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지난 80년간 해온 겁니다. 근데 그 80년간 해온 거를 그냥 뺏어다가 그냥 바로 경찰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준비 안 되게 넘겨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지난 내란죄 수사와 관련돼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처절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사정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는 건데 이걸 끝까지 추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힘 빼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글쎄요, 저는 뭐 민주당이 대통령의 힘을 뺀다 뭐 이런 얘기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그 정책이라든지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뒷받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고, 특히 이 지방선거를 정말 압승해서 정부의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과 뭐 당과의 어떤 갈등이 있다, 이런 구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사실과 맞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율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사실 법사위에서 또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도, 그것도 좀 분명한 사실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당원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또 담아내서 당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말 녹여내고 한 그릇에 담아내는지는 또 지도부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죠. 또 당의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고, 당에서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겠어요. 그 의견들을 잘 녹여내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이게 정말 건강한 안이 돼서 하나 나올 거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거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거든요. 잠깐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지휘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의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을 아주 잘 뒷받침해주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면 승부를 걸은 것이다. 입법권에 행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이 관여하지 마라. 우리가 당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의견을 내고 조율은 할 수 있어도 그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라고 선을 딱 그은 것이고, 사실 그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 같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칼이 되어 갈고 있을 때 같은 여권 내에도 이 검찰 권력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게 우리 육공화국의 역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부분은 당에 대해서 들이댈 수 있는 칼을 당이 빼앗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권력이 사라지는 것이어서 굉장히 지금 이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갈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통령을 무장해제시켜놔야 당의 입장에서 당은 하고 싶은 대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헌법 시간에 배우던 대한민국 육공화국 헌법의 이원 집정부제적 운용의 가능성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은 좀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일단 관련된 법안이 이미 당론으로 한번 정해진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법사위와 또 조율하는 부분들도 남아 있는 건데, 저는 그 조율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이 당에 있다라는 것이 대통령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 관련된 이야기들을 당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차원인 거죠. 조율할 수 있고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강경한 이야기들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당론과 또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부에서 조율이 가능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국민의 삶에 더 나아지도록,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당에서 잘 조율하겠다라는 것에 저는 방점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이원집정부제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총리에 대한 동의권이 국회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국회가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리는 이번에 내란 재판에서도 드러났지만 부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권과 부서 권한이 현실화되면은요, 대통령의 권한을 의원 그 다수당이 아주 강하게 제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헌법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정청래 대표가 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